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여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전반기에 이 연구소에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미중 경제 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이라는 그 논문인데 내용이 좀 길어요. 약 70페이지 정도 나오는 분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전달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돌을 했죠. 그게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직접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논문도 길어졌는데 이 논문은 양적 측면하고 질적 측면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양적 측면하고 질적 측면 나눌 필요가 있는가? 예, 나누면 우리가 전체 구도를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측면은 뭐냐 하면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교역이 있죠. 교역이 있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죠. 미국이 얼마나 수출을 했냐면 5,050억 불을 수출했어요.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300억 불을 수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무역 적자가 3,750억 불이에요. 크죠. 근데 이 무역 적자가 미국이 2017년 다른 국가 모두를 합한 무역 적자에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양적으로, 이거 자꾸 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양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전체 무역 적자의 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고 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일반인들의 호응이 어떨 것인가? 크죠, 당연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경제 이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는.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공약을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이내에 3,750억 불을 2,000억 불 깎아라. 그러니까 1,750억 불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양쪽 측면 문제는 2020년 1월에 양쪽의 무역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협정 내용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단락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받아들인 가운데 이 협정이 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양쪽 측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국 공세가 이 양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질적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질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미중 무역 관계에 투영이 된다. 이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대부분이 국유 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민영 기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각하는 그런 민영 기업이랑 좀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하여간 국유 기업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울러 민영 기업도 중국 정부의 범위, 영향력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 없는 독특한 구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유 기업이라는 걸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그 누구 겁니다. 국가 거죠. 이 얘기는 역으로 이쪽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부는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subsidies. 이 보조금을 당연히 뭐 국유기업이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미국이 볼 때는 그게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줘서 키운 기업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한테 수출을 할 때 덤핑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교란시킨다. 세계 무역 시장을 교란시킨다 하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을 저는 이 논문에서 질적 수준의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이제 예리하게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지금 현재서부터 필요로 하는 게 기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일반적으로 섬유업체 이런 옷들, 신발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런 물건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기, 휴대폰 같은 거죠. 전자장비, 통신장비 이런 고부가 가치 어느 정도는 보급 가치의 물건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본 건 뭐냐면 이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건 뭐라 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 여기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정부의 협조하에 이거를 훔쳐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훔치고 기업도 기술을 훔치고 아울러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갈 때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시장을 준다. 이런 관행은 불공정 관행이라고 이제 미국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는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화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화웨이 기업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 공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이 지금 중국한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요소고 중국 지도자들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2018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 과학자 1,300명과 회합을 했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기술이 뭐가 문제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 직접 이제 언급합니다. 현실이 입증했듯이 핵심 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다. 핵심 기술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 국가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관건 핵심 기술이 자주화를 실현하고 혁신과 발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술 습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방에서 뭐 연구소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로얄티를 지급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거의 봉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기술이 안 된다. 바로 미국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봉쇄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중국 최대의 정보 통신 기업인데요. 통신 장비를 주로 생산하죠. 물론 휴대폰도 생산합니다. 근데 2020년 5월에 어떤 조치가 떨어졌냐면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3국가, 우리나라, 일본, 유럽 이런 데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 상무성의 허락을 받아라 하는 조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건 물론 맞고 한국, 일본, 그밖에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도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기술 봉쇄 정책이 펼쳐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 질적, 양적 측면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양적으로는 무역 적자 문제를 일단 2020년 1월에 적자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 이 양적 측면의 타결이라고 보면은 질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데 하나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거, 그걸 금지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이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키면은 중국 국유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계속 미국이 압박하는 게 질적 분쟁의 첫 번째다. 첫 번째 측면.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이 제일 아파하는 기술 부분을 완전히 봉쇄하고 들어갔다. 이게 질적 측면의 두 번째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 얼마고 중국은 향후에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의 제약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 들어와서 이 논문을 보면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 식으로 기술 봉쇄를 하는데 중국이 기술 개발시킬 수 있는가? 그 부가가치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지금 경제 마찰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다측면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중국이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